1982년이면 11.6 사태 이후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원대한 구상을 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죠. 존경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 사실이 발표된 날은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이었습니다. 해월은 뉴스 속보를 보고 처음에는 노벨상이라고? 만우절도 아닌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벨상 변방인 대한민국에서 수상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강 작가의 빼어난 예술적 재능과 뼈를 가려낸 노력의 결과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울러 그 과정을 뜯어보면 이번 수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3명의 숨은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노벨상 수상이 불가능했거나 늦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능성 있는 사회라면 화려한 영광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미래를 통찰한 눈밝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주인공은 당연히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판 The Vegetarian을 펴내 2016년 5월 16일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한강 작가와 공동 수상했죠. 맨 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의 하나로 꼽히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을 계기로 작가 한강이 비로소 세계 무대에 알려졌으니까 사실상 데보라는 한강 작가에게 노벨상으로 가는 좁은 문을 열어준 사람이죠. 맨 부커상 효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07년 채식주의자 출간 후 국내에서 책이 10년간 2만 권이 팔렸는데 수상한 지 하루 만에 1만여 권이 팔렸습니다. 해외는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수상 당일에만 2만 부가 팔려나갔고 무려 27개국에서 출판 계약과 번역 출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데보라의 번역을 두고 국내에서 과도한 생략과 꾸밈, 오역 등을 지적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보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번역 작업은 창조적 제작성이다라며 서양인이 정서와 통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죠. 이와 관련해 한강은 번역이 실수들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소설을 전달하는 데에 결정적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며 내 고유의 톤을 포착하고 있다. 마음이 통했다고 느껴 굉장히 신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월은 시야를 넓혀서 보고 싶습니다. 문학의 생명은 결국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전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번역은 외국어 사용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작가의 감성에 실어 잘 전달하면 충분한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번역 오류 사례는 아니지만 한 예로 데보라는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라고 하지 않고 소주라고 썼습니다. 보드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러시아 소주보다 보드카 그대로 쓰면 러시아 감성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사례를 하나 더 보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설국의 첫 문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책을 여는 순간 내가 주인공 같은 바로 내 눈앞에 하얀 눈의 세계가 펼쳐진 듯한 느낌이 들었던 오래전 기억이 있는데요. 설국의 영역판 스노우 컨트리를 펴낸 사람은 미국의 번역가 사이덴 스티커입니다. 1968년 노벨 문학상 시상식장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른쪽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야스나리는 자신의 노벨 문학상의 절반은 사이덴 스티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미의식과 유려한 문장을 영어로 잘 번역한 것에 대한 찬사였죠. 나중에 실제로 상금의 절반을 사이덴 스티커에게 줬다고 합니다. 사이덴 스티커도 의역의 무게를 둔 점에서 데보라와 결이 같은 번역가였죠. 둘째 숨은 공로자는 데보라 스미스가 맨 부커상을 타기까지 디딤돌 역할을 한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의 고 여석기 이사장과 장학기금의 심사단입니다. 맥락을 알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데보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문학 번역가가 되기 위해 2010년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대학원 한국학 석사 과정에 입학합니다. 한국어 번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꽤 큰 선진국이라 문학작품이 출간이 활발할 텐데도 영국 서점에서 번역서를 찾아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죠. 그리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의 한국문학 원어민 번역가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합니다. 그때 데보라는 번역작품이 하나도 없는 초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눈밝은 6기 이사장 이하 기금심사단은 그녀를 수혜자로 선정해 2012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만 불씩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한국문학의 신의 한 수였죠. 이 연구비로 데보라는 박사과정 비용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번역 작업에 집중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1년마다 최소 하나의 번역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은 오히려 그녀가 문학 번역에 전력을 쏟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일이 되려니까 2012년에 데보라는 한 출판사로부터 우연히 채식주의자를 건네받습니다. 데보라가 만난 첫 번째 한국문학이었죠. 데보라는 이 작품이 매력에 빠져 번역을 시작합니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잡지 어질리아 3호에 일부 영역 소개된 채식주의자를 참고해 한국어 사전을 찾아가며 2015년 1월 1일 영역판 더 베지테리언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맨 부커상을 수상하죠. 참고로 데보라 스미스의 한국 이름은 김보라입니다. 스미스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를 뜻하니까 성을 한자 쇠 김으로 하고 이름은 데보라에서 보라를 한글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을 지은 창의성만 보더라도 번역의 품질이 가늠되죠. 마지막 세 번째 숨은 공로자는 1982년 재단법인 한국교류진흥회를 설립한 어학교육그룹 주 YBM의 창립자 고 민영빈 회장입니다. 한국교류진흥회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문학작품의 연구, 번역, 출판과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원액이 7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YBM이 영어교육 전문기관이니까 번역 출판 사업이 지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 민영빈 회장이 재단 설립 때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비상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학이 노벨상을 받고 세계에 알려지려면 아무리 훌륭한 작가와 작품이 있더라도 유능한 원어민 번역가가 양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1982년이면 11.6 사태 이후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원대한 구상을 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죠. 존경스럽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교류진흥회의 사업은 1997년 원어민 번역가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한층 탄력을 받는데 데보라가 2012년 펠로우로 선정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헬조선이라는 냉소도 있지만 고 민영기 회장이나 고 6기 이사장 같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묵묵히 미래를 통찰하며 튼튼한 디딤돌을 놓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의 나라인 것이죠. 국제교류진흥회는 이외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국학 전담 교수직이 재정 문제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살려내고 중국학, 일본학 강좌는 있으나 한국학 강좌가 없던 캐나다 UBC에 한국 문학 및 번역을 위한 교수직을 설치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지원 등 다른 여러 해외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민선식 YBM 회장이 대를 이어 맡고 있죠. 끝으로 노벨 문학상 발표 뒤 국내에서 엿새 만에 한강의 책이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이 언급한 다른 작가의 책도 평소보다 수십 배 팔렸다고 합니다. 해외도 런던, 뉴욕, 파리 대형 서점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런 열풍을 일회성으로 흘려보내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K-팝, K-드라마처럼 인문학, 과학 같은 기초 역량도 확실한 선진국 수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폭제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책 읽기 습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OECD의 주요국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독서율은 74.4%로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독서율은 1년 동안 잡지나 만화 등을 제외한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인데요. 문제는 이 독서율이 계속 낮아져 작년에는 3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독서율 32%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10명 가운데 7명이 1년 내내 책과 담을 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책이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쁘더라도 우리 영혼은 스스로 챙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독서 문화와 같은 국가의 정신적 바탕이 더욱 성숙해져서 우리나라에서 제2, 제3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생물학, 물리학 등 노벨 과학상도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